자, 이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이고요. 결과는 언제? 11월 7일 원고 패가 나왔네요. 저는 누구를 대리했겠어요? 그렇죠. 피고를 대리했겠죠. 피고 대리인이다. 저는 원고 패가 나왔다는 것은 원고가 100% 패소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당연히 이제 며느리랑 자식이 있었고 고모들이 있었어요. 고모들. 큰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우리 며느리나 손자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시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며느리도 되고요. 사위도 됩니다. 재혼하기 전까지 쉽게 설명드리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니까 밑에죠.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상속 개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아버지 사망이에요. 상속 개시가 된다는 건 할아버지 사망 전에 아들이 먼저 죽으면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똑같은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상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 지분을 손자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 지분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2000년 1월 1일 날 아들이랑 손자에게 가지고 있던 빌딩 지분을 2분의 1씩 준 거예요. 아들한테 다 준 게 아니고 아들 2분의 1, 손자 2분의 1 준 거예요. 아들이 2022년 1월 1일 사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아들이. 2024년 1월 1일 날 할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고모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고모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거야. 아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큰아들이랑 손자한테만 다 주고 죽었네. 그래서 고모들이 이제 큰 손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큰 손자의 재산을 한번 살펴보자. 큰 손자의 재산이 2020년에 처음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빌딩 지분 2분의 1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2분의 1도 지가 상속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2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받게 되는 거죠. 빌딩에 대해서. 그러면 큰손자가 고모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2분의 1 플러스 아버지로 받은 2분의 1을 합친 빌딩 전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될까? 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아버지한테 받은 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을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 원인은 뭐죠? 큰아들의 사망이죠.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 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죠. 손자로서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비로소 손자가 대상속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 거는 상속분의 성급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게 되면 우리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방금 전 우리 사례. 근데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상속인은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재산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렇죠, 유류분 제도라는 것 자체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에 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인 만큼 자,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죠. 바람직하다. 결국에는 이제 유류분 제도가 자꾸 지금 변경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그런 식으로 변해갈 겁니다. 유류분 제도는. 그러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뭐냐, 아버지 사망하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요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대상은 안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거를 손자가 받은 경우 후지분 2분의 1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분 2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사망 후에 대습상속인으로서 받은 거거든요. 이 사건도 법리 구성을 잘하면 사실은 요거 판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고모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큰손자한테 증여한 빌딩 2분의 1 지분도 유류분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의 제3자로 만드는 거예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죠. 왜? 아들이 상속인이지. 그러니까 손자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원래는 1년 이내에 한 것만 들어가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는 1년 전에 한 것에서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실제 판례에서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민법 조문에서도 예외 사유로 붙은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메인이고 이게 두 번째로 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외 사정 인정해주는 게 소송감이 쉽지는 않아. 이게 법에 있는 거하고 실제 인정해주는 거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랑 달라요. 기본적으로. 요거 어차피 니는 아기의 수익자다. 아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데 제가 요 다음 사건에서 해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연하죠. 이거는 손자한테 2분의 1 준 것이지만 결국 아버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직계 비속의 손자가 들어가는 거죠. 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모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준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큰아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큰손자가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냐? 피대스빈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큰아들이 이미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스빈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이게 손자죠. 손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스빈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것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가 있으면 고모들이 있다고 할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미리 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사망했어요. 그러면 손자가 받은 건 아니니까 큰아들한테 준 걸 빼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손자도 큰아들 거에 상속받아서 대수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 라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피대스빈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생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생전 증여는 우리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가 이제 요거 판결을 가지고 지금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류분 계산으로 돌아가죠. 우리 유류분 계산 동영상 따로 있고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C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C.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방어하는 쪽이었거든요. 큰아들이 먼저 받아간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빼기잖아, 빼기.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마지막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빼야 돼. 근데 그 뺀다는 건 생각 못 해. 내가 받은 건 꼭 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당연한 건데 내가 받은 거는 빼고 남이 받은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유류분이 될 줄 알고 오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실제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이 받아간 거를 손자가 받아간 걸로 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도 받은 게 많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미리 받아갔어. 우리가 줄 게 없어. 이렇게 만든 거죠, 제가. 그래서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 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습상속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그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알 거 없어요. 왜냐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유류분 반환 청구해서 이거 진짜 따끈따끈 이번 달이죠. 2024년 11월 7일 원고패. 피고들 소송 대리인이 누구다? 우광일. 제가 원고들을 다 패소시킨 거죠. 전부 패소시킨 거죠. 여러분 원고들 변호사 몇 명인지 한번 볼래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자, 10대 1로 싸워서 여러분 이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법무법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형 로펌과 싸워서도 이기고 10대 1로 싸워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주문이고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약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자, 이거 완벽하게 제가 100% 승소한 판결입니다.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 나오고 당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미 다 받아갔는데 왜 자기 안 받아간 것처럼 하면서 소송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어디서 받아갔는데 우리가 찾아보자. 제가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100% 방어하게 된 사례입니다.